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국내 석유 종목이 나란히 강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2차 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하자 반사이 기대감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흥구석유, 중앙에너미스 등이 상승 중입니다. 이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러시아에 대한 2차 관세는 한 달 안에 부과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서울 주택시장에서는 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의 토지거래 허가구 해제로 갭투자, 즉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거래의 수요가 늘어나며 매매 거래량이 약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최근 증가세를 보이던 미분양이 일부 소진됐지만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후 미분양은 오히려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정도로 증가한 상태입니다. 준공후 미분양은 서울에서 단 한 가구 늘어날 동안 지방에선 750여 가구 증가할 정도로 서울과 지방 사이 양극화는 더 악화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형지 글로벌이 급등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형지 엘리트가 상하이 패션 위크에 참여해 교복 패션쇼를 성공적으로 선보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관련주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상하이 패션 위크는 세계 5대 패션 위크로 아시아에서는 가장 영향력 있는 패션 행사로 손꼽힙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와이즈버즈의 주가가 강세입니다. 디지털 광고 대행사 와이즈버즈가 국내 최초로 틱톡 마케팅 파트너스 프로그램에 선정됐다는 소식에서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틱톡에 최적화된 광고 컨설팅을 제공하며 광고주가 틱톡 플랫폼에서 성공적인 마케팅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대행사를 엄선해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마케팅 에이전시 부문에서 한국 대행사가 선정된 것은 이번이 최초입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3월의 마지막 거래일도 주식 대가들의 성공 노하우와 함께 시작해보겠습니다. 주식 성공 백서 시작하고요. 저는 진행을 맡은 고유림입니다. 오늘 양시장은 참 큰 하락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2.9% 하락하며 2,483선 지나가지고 있는데요. 2,500선 못 지킨 것은 물론 2,490선까지 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현재 2.88% 하락하며 673선 지나가고 있네요. 섹터 살펴보시면 오늘은 하락하는 업종이 대부분입니다. 그 안에서도 패션, 동영상 플랫폼, 그리고 석유 등이 조금씩 상승불 지켜주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많은 이슈들이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잘 체크하셔야 되는데요. 저희 전문가님이 대비 꼼꼼하게 도와드릴 테고요. 또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까지 준비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성공으로 향하는 지름길, 주식 성공 백서 시작합니다. 네, 그럼 오늘도 성공투자 도와주실 전문가님 모셔봐야겠죠? 최강차림 전문가님을 소개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참 오늘 힘든 하루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증시가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건지 아니면 네. 해외도 좀 관세나 이런 영향 때문에 같이 힘들고 있는지 먼저 궁금한 것 같아요. 일단 같이 힘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재개가 됐죠. 그래서 공매도 이슈도 있었지만 사실 관세 이슈에 좀 묻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2.9%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가까운 이웃 나라죠. 일본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4% 넘게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4월 2일 날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상호 관세에 대한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시장 경계감은 아직도 경계감을 지금 가지고 가고 있다. 그리고 전일 또 뉴욕 증시가 굉장히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어요.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심지어 지금 선물도 지금 1% 넘게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악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차트도 보시면 그동안 잘 지켜내던 121선마저도 지금 깼어요. 깨면서 내려왔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장기 이평선을 뚫기도 어렵고 지지도 강한 상황인데 여기에서 이제 저항을 맞고 뚫기 어려웠던 이런 60선들, 60일 요게 61선이죠. 그리고 요게 121선인데 이게 계속적으로 하단에서 놀았잖아요, 우리가. 어려웠잖아요. 어려웠는데 여기에서 이제 돌파를 했죠. 돌파를 하면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61선과 121선을 지지하면서 재상승에 대한 의지가 좀 보여졌었는데 단 며칠 만에 지금 그 상승폭을 다 반납하는 모습입니다. 이 3일 만에.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저점 매수세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되죠. 재개가 됐는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선진 시장으로 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에요. 그래서 어떤 주가의 어떤 과열된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돌린다던가 그리고 이 공매도가 진행되게 되면 외국인의 수급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라 우리나라 시장에서 유동성이 풍부해진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그 전에는 약간 이 부분 때문에 경계감이 있었지만 이제는 재개가 됐기 때문에 그냥 악재 소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장도 이런 공매도나 이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그 트럼프의 관세에 대한 이슈 때문에 전 글로벌적으로 지금 경계감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실 상승 종목이 별로 없어요. 지금 보시면 하락 종목이 지금 2,300개가 넘고요. 상승 종목이 지금 뭐 300개가 안 되죠. 300개가 280개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대부분의 대형주들이 큰 폭으로 다 하락 중이에요. 그래서 주도 섹터가 지금 전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아마 지금 현금 들고 계신 분들은 오늘장이 저는 또 기회다라고 봐요. 지금 이렇게 큰 폭으로 3일 연속 하락하게 되면 여기에서 기술적인 반등 그리고 저점 매수세가 들어왔을 때는 반등 자체도 세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오늘은 파는 날이 아니라 사는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코스닥 종합도 지금 거의 마이너스 3% 가까이 가고 있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니케이 지수는 지금 3% 넘게 빠지고 있고요. 지금 뭐 홍콩이라든가 심천 지수도 지금 전체적으로 다 빠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미 선물도 지금 한 1%대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또 이슈가 하나 나왔어요. 달러가 1,470선을 다시 돌파를 했고요. 1,470원을 돌파를 하면서 지금 뭐 1,500원대를 앞두고 있어요. 사실 이 달러가 계속 이렇게 강세가 유지가 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외국인의 어떤 자금들이 이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가가 지금 안정적임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지금 고환율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가도 지금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달러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지금 유가도 안정적이지만 인플레이션을 지속적으로 좀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오늘은 개인과 기관이 지금 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근데 큰 폭으로 팔고 있어요. 지금 특히나 코스피 쪽에서는 1조 원 넘게 매도를 하고 있고요. 우려스러운 거는 선물에서도 지금 매도를 1조 원 넘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뭐 오후장 들면서 기관이 약간 공격적으로 좀 매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기관도 지금 선물 쪽에서는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 좀 방어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관세 이슈는 지속적으로 나올 거예요. 나올 건데 이게 4월 2일 발표입니다. 4월 2일. 트럼프가 이 상호 관세를 발표하는 게 4월 2일이에요. 자, 내일 모레죠. 그때까지는 시장에 대한 경계감은 계속적으로 될 거고요. 사실 트럼프가 이 관세에 대한 부분은
그게 목적이라기보다는 수단에 더 가깝죠. 그래서 뭐 협상의 여지는 계속적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121선을 아래로 하방으로 깨면서 지금 안 좋은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지금 깨면서 내려왔죠. 어떻게 보면 여기가 이제 좀 지지 라인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조금 더 하락의 여지는 있지만 지금 코스닥 차트도 여기에서 지금 고점을 뚫은 이후에 그리고 급락이 나왔죠. 예, 진짜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급락이 나온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V자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예, 만약에 지금 이 빠른 속도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술적 반등도 저점 매수세가 그 외국인의 수급이 어느 정도만 들어준다라고 하면은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예. 삼성전자도 한번 볼까요? 나온 김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오늘 좀 많이 급락을 했죠. 급락을 했는데 급락하면서 6만을 지지를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58,000원이에요. 예. 6만 전자를 지금 깨고 내려왔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지지 라인들이 굉장히 많죠. 예, 정배열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그 전에는 이게 121선인데 이 선을 돌파를 못하고 계속적으로 저항받고 내려오다가 여기에서 지금 다 돌파했잖아요. 다 돌파하면서 이게 5일선, 그다음에 11선, 정배열이죠. 21선, 요게 61선, 요 검정색이 121선인데 요게 다 지지 라인이에요, 이제부터. 그렇죠? 그래서 하방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제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반등을 한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지수도 반등을 할 거고요. 어떻게 보면 오늘은 굉장히 공포스러운 날이에요. 예, 블랙 먼데이. 예, 굉장히 공포스러운 날인데 사실 오늘은 이런 날 이렇게 공포스러울 때 사실 매수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많이 힘드신 날일 거예요. 그래서 많이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갖고 계신 종목들뿐만이 아니라 다 내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려운 시기긴 한데 되려 오늘 추가의 매수의 기회를 삼으셔서 반등을 좀 노려보는 그런 오늘 기회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시장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뭐 마음고생도 심하실 거고 그러실 텐데 오늘 방송 보시면서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참 악재가 겹친 듯한 우리나라 시장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더 힘내셔서 잘 대비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위기를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시는 분들은요. 최창림 전문가님과 매일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 오전 8시 40분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통해서 매일매일 방송하고 있으니까요. 하단 참고하셔서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주식 성공 백서 제1장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1장 테마의 발견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에는 정말 수많은 이슈들 쏟아져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장에서 공략해 볼 수 있는 테마와 종목들 쏙쏙 뽑아 오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전문가님. 네. 오늘 정말 하락장에서 좀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없긴 한데 그래도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가 매수의 기회를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내일장 종목이 있는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네, 오늘 아침에 키워드 뽑는데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네, 뭐 상승 종목이 거의 없다 보니까 좀 힘들었는데 지금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그 전에 시장에서 굉장히 소외받던 관심도 없었던 종목들이 지금 대부분 다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동전주도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요. 그리고 뭐 상승률 상승권 상위권들 보면 대부분 시총이 뭐 1,000억 원도 넘지 않는 그런 종목들이 많아요. 그런 종목들은 변동성이 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멈춰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종목들보다는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 중에 꼭 가야 될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종목들을 뭐 한 번에 매수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장이 좀 많이 힘들죠. 최근 들어서 많이 힘들고 어수선하고 하다 보니까 분할 매수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익을 낼 때도 분할 매도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약간 분할 매수 차원에서 일부 좀 추가 매수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아까도 삼성전자 잠깐 봤지만 밑으로 좀 지지 라인들이 좀 강한 지지 라인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최근의 이슈는 다 여기서 나오죠. 여기서. 예,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근데 트럼프 일기를 우리는 경험을 했잖아요. 주가가 트럼프 일기 때 관세 이슈가 강하게 나왔을 때 조정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또 잠잠해지면, 잠잠해지면서 뭐 또 협상한다, 뭐 한다 그러면 또 올라갔다가 관세 이슈 나오면 또 내려왔다가 또 협상한다, 뭐 한다, 잠잠해지면서 또 올라갔다가 트럼프 일기 때 이렇게 올라갔죠. 결국에는 올라갔습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관세 이슈가 나올 때마다 조정이 나오긴 했는데 물론 1기 때 이렇게 갔다고 해서 2기 때도 그렇게 갈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세 이슈가 또 잠잠해지면 시장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분명히 체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런 단계인 것 같아요. 취임을 한 이후에 바로 조정이 나왔거든요. 그 전에는 나스닥이 계속 올라왔죠. 올라오다가 지금 조정이 나오는 상태고 지금 거의 되돌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지점까지 다 내려와 있어요. 미증시도.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반등 여부가 좀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금 빨리 마무리하고 싶어하는 상황이에요. 자기 그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요. 더 장기화가 됐을 때는 트럼프 입장도 좀 난처한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푸틴이 지속적으로 휴전에 대한 그 부분을 약간 거부하는 듯한 자꾸 그런 모습이 자꾸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산 원유에 25%의 추가 관세를 2차 관세를 붙이겠다. 그러니까 휴전을 해라. 지금 요런 내용입니다. 요런 내용이고 지금 러시아 원유를 구매를 하게 되면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를 하면 미국에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요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모든 원유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자, 요 내용입니다. 어쨌든 트럼프는 지금 관세. 그러니까 첫 번째는 관세고요. 다음은 첫 번째는 관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에너지 정책이에요. 두 번째는 에너지. 지금 화석 연료에 대한 그 생산 개발을 확대를 하고 있죠. 그리고 바이든 정부 때는 그 액화천연가스죠. 그 수출을 제한을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LNG를 수출을 제한했었는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재개를 합니다. 자, LNG 생산도 확대를 해요. 그리고 화석 연료도 생산을 확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LNG라든가 석유를 사고 있는 그런 나라들한테 더 많은 물량을 아마 밀어내기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에너지 정책도 트럼프가 대선 공약으로 내놨던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원유는 계속적으로 생산을 확대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그 원유는 가격이 싸질 거예요. 예. 국제 유가는 계속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실 그 석유 기업들이 좀 힘들어질 거예요. 미국에서 생산량을 확대를 하면서 수출을 많이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좀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세 이슈로 인해서 오늘 좀 급등하고 있는 종목이 있죠. 예, 흥구석유예요. 흥구석유인데 흥구석유가 차트상으로 보면 이거 말고도 뭐 이제 한국석유라든가 이런 다 석유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는데 다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반등은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트럼프가 에너지 쪽에서도 지금 글로벌적으로 뭐 1위 국가로 되게끔 그렇게 지금 개발을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추가적인 상승이 좀 어렵지 않을까 해서 오늘 아마 상승 종목이 많지 않아요. 예, 상승 종목이 많지 않다 보니까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지금 이쪽
관련 종목들로 많이 편입을 하실 텐데 웬만하면 그냥 오늘 끝내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이슈는 틱톡입니다. 틱톡. 미 트럼프가 150조 가치 이 틱톡을 매각을 한다는 소식인데 며칠 내로 끝낸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 간 관련 종목들 중에 상한가 간 종목도 있고요. 이 플랫폼이 지속적으로 이 매각한다 안 한다라는 이슈가 계속적으로 많았는데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틱톡을 쓰지 말자 처음에 그랬었죠. 그래서 못 쓰게 했었죠. 근데 이걸 매각을 통해서 앞으로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 종목으로는 모비데이즈 상한가 간 종목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모비데이즈가 있는데 모비데이즈 같은 경우는 아직 상한가를 못 갔죠. 못 갔기 때문에 지금 한 20%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관련주로 편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앞전에 이렇게 상승했던 게 틱톡 이슈가 나올 때마다 상승했던 거예요. 틱톡 이슈가 나올 때마다. 그리고 한번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했다가 다시 한번 고점을 다시 한번 찍었고요. 지금 천장을 계속적으로 노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3,000원 구간입니다. 3,000원. 근데 이 틱톡 이슈는 이번 주 안에 계속적으로 나올 거예요. 뭐 매각이 진행이 된다 안 된다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이슈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좀 이 재료는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관련 종목 한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일단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석유 관련 종목들보다는 되려 좀 더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이 부분까지 온다라고 하면은 이번엔 돌파하지 않을까 싶어요.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여기에서 돌파하면서 시세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물론 그 안에 또 다른 어떤 주도 테마가 생긴다라고 했을 때는 또 변동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요즘에는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정말 모르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리고 너무 빨리 움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응들도 잘 하셔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주가의 움직임이 그 전에 비해서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수급 이동도 엄청 빠르고요. 그래서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잘못 여기에서 물리면은 그냥 뭐 또 세워라 내워라죠.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시장이고 4월 2일 관세, 상호 관세에 대한 이슈 마감되는 거 확인하고 우리나라는 특히나 좀 정치적인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이후에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공매도 재개 첫날이에요. 사실 오늘 뭐 이 하락 뭐 2,500선이 붕괴가 됐는데 그리고 2차 전지가 지금 와르르 무너지고 있죠. 근데 이 공매도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이 하락한다라기보다는 상호 관세에 대한 이슈로 하락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매도는 사실 이제부터는 큰 의미 없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저는 큰 이슈는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공매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선진국들과 선진 시장에서는 전부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선진 시장으로 가려면 공매도는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유동성이 되려 더 풍부해져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거래대금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래대금 나올 때가 있거든요. 양시장 합쳐서 12조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거래대금 유동성이 좀 풍부해지면서 시장에 활력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특히나 2차 전지가 좀 많이 빠지고 있어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이것도 지금 뭐 거의 마이너스 5% 빠지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6%. 에코프로는 지금 8% 넘게 빠지고 있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지금 빠지고 있죠. 그래서 2차 전지가 굉장히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2차 전지를 또 대표적으로 뽑자면은 사실 중국이 LFP 배터리에서는 뭐 글로벌 시장 1위죠. 1위인데 전고체 배터리라든가 뭐 차세대 배터리 같은 경우는 삼원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가 더 앞서고 있어요. 물론 삼원계 같은 경우는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보통 고급 전기차에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저가형 배터리로 박리담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부가 가치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미국과 중국의 지속적으로 패권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협력도 우리나라와 같이 갈 확률이 높습니다. 미국이. 그리고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 뭐 선박 다 들어갈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이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지금 오늘 사실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이 종목들뿐만이 아니에요, 오늘은. 예, 다 빠지고 있습니다, 다. 예, 지금 대부분 3% 넘게 다 빠지고 있어요. 대형주들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다 빠지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2차 전지만 빠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앞으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오늘 지금 또 신저점을 갱신을 했죠. 지금 52주 신저가인데 이 종목 보시면 우리가 항상 보던 이 121선을 계속 못 뚫잖아요. 장기 평선이거든요. 지금 여기에서도 지금 맞고 내려오고요. 맞고 내려오고, 맞고 내려오고, 맞고 내려오고. 자, 이 주가가 내려오면 이 121선이 오늘 또 주가가 내려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내려올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이제 다 만날 예정이거든요. 이 평선들이. 만나면서 여기에서 이제 돌파가 나오는 요 시점부터 조금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일단 다시 또 신저가 영역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2차 전지에 대한 그런 기대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아직 부족하다. 그래서 어떤 상승 모멘텀, 그냥 강한 상승 모멘텀이 여기에서 좀 발생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모멘텀이 발생이 되면서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오늘 그 삼성 SDI에서 좋은 이슈가 나왔어요. 46파이 원통형 배터리를 세계 최초로 생산한다라는 부분으로 좀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후에 어떤 2차 전지에 대한 흐름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근데 2차 전지는 활용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으면서 좀 좋은 흐름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버티는 기간으로 좀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키워드는 이 정도 3개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 하루를 3가지 키워드로 요약해봤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바로 석유였는데요. 석유 역시도 트럼프 관세로부터 바람이 불어줬습니다. 오늘 참 어려운 시장 안에서도 급등해줬던 흥구석유를 종목으로 짚어주셨네요.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에게는 오늘 적합했던 종목이었고요. 다음으로는 틱톡 관련주 안에서 모비데이즈 주목해 주셨습니다. 틱톡 이슈와 함께 이번 주 내내 같이 추적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차 전지 안에서는 에코프로 짚어주셨는데요. 이 공매도의 공포감, 사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시장을 에너지틱하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조금은 더 2차 전지 업종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또 4월 2일 상호 관세까지는요, 좀 보수적으로 잘 추적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요일부터는 최창림 전문가님과 방송에서 만나실 수 없지만요, 매일 오전 8시 40분 하단 참고하셔서 함께 공부해 보실 수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테마와 종목은 어떤 게 있었는지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제2장 성공투자백서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뽑아본 종목들은 어떻게 골라오셨을지 전문가님의 시각을 배울 수 있는 명품 강의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기법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전문가님, 네. 참 리스크가 혼재되어 있는 시장이지만요. 네. 이렇게 좀 장이 쉬어갈 때 오히려 우리는 좀 공부를 해서 다시 좀 상승할 때 바로 적용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어떤 기법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오늘 기법을 갖고 나오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지금 이런 시장에서 어떤 기법을 통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지. 사실 이런 시장에서는 최근 시장에서는 하루도 끌고 가기가 어려운 시장인 것 같아요. 단기 트레이딩은 단기 트레이딩대로 수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변동성이 커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 단기 트레이딩도 어려운 상황이고 중기, 장기는 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일단은 당분간은 좀 시장이 좀 안정적으로 바뀔 때까지는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단기 트레이딩 안에서 어떤 기법이 가장 그래도 지금 당장 수익에 가까울까 생각한 게 5일선 매매입니다. 이 5일선 매매는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테마가 발생이 됐을 때 보통 5일선 매매가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뭐 다른 기법들보다는 5일선 매매가 성공 확률이 지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5일선 매매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중요한 거는 종목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죠. 일단 5일선이란 5일 동안의 평균 주가를 이어놓은 선이에요. 단기 매매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HTS라든가 뭐 MTS를 켜보면 이렇게 선들이 이렇게 있으실 거예요. 선들이 있으실 건데, 거기에 그 선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뭐 5일선, 11선, 그다음에 21선, 61선, 121선 이렇게 세팅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최단기 이평선이다. 자, 61선과 121선은 장기 이평선이죠. 예. 요거는 단기. 5일과 11선은 단기 이평선인데 11선 같은 경우는 단기 추세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추세가 안 깨졌을 때는 이 11선을 깨지 않고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루도 끌고 가기 좀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당장 내일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매매해서 오늘 끝내는 형태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단기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사실 5일선, 그러니까 단기 이평선이라고 말씀드렸던 5일선이나 11선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을 해야 되냐? 일단 5일 평균 거래 대금이 300억 이상 들어온 종목이어야 합니다. 네. 자, 5일선을 보기 때문에 5일 기준이에요. 캔들 5개. 그러면 이제 거래 대금이 300억 이상 들어온 종목. 왜냐하면 아까 제가 오늘 그 뭐 흥부석유 뭐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이 크지 않게 되면 이게 변동성이 이렇게 심하고요.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갔다가 장 막판에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윗꼬리죠, 윗꼬리. 매도가 이렇게 쭉 나오면서 윗꼬리를 그리는 이런 형태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이런 게 한번 나오면 시세가 끝났나 싶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캔들이 반복적으로 어제도 나오고 오늘도 나오고 그저께도 나오고 이런 식이에요. 막 3일 동안 내내 이런. 그 전에는 이런 캔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그만큼 시장에 지금 체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체력이다. 이건 거래 대금을 말합니다. 거래 대금. 이걸 체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체력이 어느 정도 있는 종목을 일단 컨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변동성, 사실 이런 변동성은 못 버텨요.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이거 못 버텨요. 그리고 이런 어떤 매매 이런 스타일, 그리고 트렌드가 조금씩 바뀝니다. 기술적인 분석도요. 요즘에 기술적 분석으로 해석이 안 되는 차트도 많아요. 특히나 또 넥스트레이드에서 말도 안 되는 거래량으로 급등락을 만들어버리다 보니까 좀 힘든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거는 체력인데 그거는 거래 대금이다. 그래서 5일 평균 300억 이상 나온 종목. 그리고 지속 성장 가능한 산업군이에요. 산업군인데 요즘에는 요거는 좀 안전하게, 최대한 안전하게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이 이슈 그리고 이 산업군이 최소한 5일 동안 계속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는 내용인지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발표가 됐는데 내일 끝나는 재료가 아니라, 그리고 오늘 재료가 나오면서 재료 소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내일 또 어떤 추가적인 파생되는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5일 동안 안에 5일 동안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종목을 먼저 컨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재료 소멸인데 만약에 우리가 매매를 하다 보면 분명히 물리거든요. 단기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특히나 매매가 여러 번 진행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물립니다. 근데 물리더라도 다음 날이라도 빠져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 다다음 날이라도. 예. 물론 손절을 하면 좋겠지만 요즘 시장은 또 손절하면 또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메이저들이 지금 굉장히 주가를 큰 폭으로 변동성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속 가능한 이슈인가 좀 체크해보자. 그리고 최근에 시장의 관심도가 높은 종목. 사실 이거는 이거하고 통하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요런 종목이면 당연히 최근에 시장의 관심도도 높은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종목 중에서 종목을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5일선을 시작을 하려면 이게 오늘 이 종목 샀다가 내일은 또 이 종목 샀다가 내일 모레는 또 이 종목 샀다가 이게 아니에요. 한 종목이 선정이 되잖아요. 그 종목만 계속 하는 겁니다. 오늘 샀다 팔고 또 내일 샀다가 또 팔고 그 종목만 계속 추적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5일선 매매에 맞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왜 5일선을 가지고 나왔냐면 지금 단기 트레이딩, 전문 트레이더가 하기에도 정말 어려운 시장이에요. 지금 근데 공부가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기 트레이딩 하신다? 지금 손실 엄청나게 많이 나오실 거거든요. 손실 내지 마시라고. 그래서 최대한 손실 안 날 수 있는 매매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일선을, 이게 5일선이에요. 근데 이 5일선을 장대 양봉으로 돌파하는, 장대 양봉으로 이렇게 돌파하는 이런 캔들이 발생됐을 때부터 계속적으로 그 종목은 계속 보는 거예요. 오늘 이 종목에서 수익 났으니까 뭐 이제 관심 종목에서 삭제, 이게 아니라 계속 그 종목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종목마다 자기한테 맞는 종목이 있고 안 맞는 종목이 있어요. 내 매매 스타일과 맞는 종목이 있고 내 매매 스타일과 안 맞는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나한테 수익을 줬던 종목은 다음에 수익 줄 확률이 더 높아요. 나한테 손실 줬던 종목은 다음에 들어가도 손실 날 확률이 높습니다. 내 매매 스타일과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매매 스타일이 맞는 그런 종목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5일선을 돌파하는 이런 장대 양봉이 발생됐을 때 진입을 시작을 하고 그때부터는 계속적으로 본다. 그리고 박스권 상단 돌파예요. 상단 돌파인데, 자, 왜 제가 이 다 돌파를 말씀드리냐면, 이 돌파를 할 때는 당연히 거래 대금도 많이 들어오고 거래량도 많이 들어오고 이슈도 발생이 됩니다. 예. 이슈도 발생이 돼요. 근데 이런 데서 하시다가 보면 좀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데들은 되려 어떤 이슈가 발생되면서 거래량 들어오고 거래 대금이 들어왔을 때는 되려 더 체력이 좋기 때문에 상승할 확률이 더 높아요. 되려. 그래서 돌파하는 지점, 그리고 기준봉 돌파. 이거를 그 전에는 말씀을 안 드렸던 내용이에요. 근데 기준봉, 왜냐하면 요즘에 박스권 돌파, 상단 돌파도 종목이 많이 안 나오죠. 그리고 매물대 돌파도 별로 안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에 주도 테마가 없어서 그래요. 근데 요런 5일선 돌파 장대 양봉이나 요런 기준봉 돌파는 나와요. 많이 나와요. 그래서 기준봉은 뭐냐면 어떤 큰 양봉이 하나가 발생이 돼요. 자, 이거 퍼센테이지도 정해드릴게요. 20% 이상. 원래는 15%면 되거든요. 15%면 되는데, 자, 그러면 15에서 20으로 갈게요. 15에서 20% 이상. 장대 양봉이에요. 근데 최근에는 저는 20% 넘는 걸로 봐요. 자, 여기가 고점이죠.
예, 이 캔들의 고점이잖아요. 예, 여기가 저항이에요, 저항. 그리고 여기가 지지예요, 지지. 주가가 여기에서 이렇게 빠져요. 지지를 깨고 내려갈 수도 있죠. 여기에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요즘에 캔들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음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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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봉. 여기에서 다시 상한가. 이렇게 가는 경우 되게 많아요. 네.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을 때는 한번 진입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안전하게 되려. 안전하게. 지지기 때문에 여기 매수 타점. 근데 이거를 여기를 상단을 돌파를 하면서 여기 거래 대금이 크게 터져요. 여기가 매수 타점. 자, 저항을 돌파하면은 지지로 바뀌어요. 예. 지지를 깨면 여기가 저항으로 다시 바뀌고, 그럼 여기를 깨고 여기서 내려오면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면 이게 저항이 되겠죠? 그죠? 저항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다시 돌파를 한다? 그러면 이게 저항을 돌파한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도 매매 타점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 방송 시간이 좀 한정적이라 좀 더 추가적인 궁금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매물대 돌파. 자, 앞전에 여기가 이렇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물려 계신 분들 많을 거잖아요. 조정이 나왔어요. 여기 다시 한번 와라. 나는 다 팔 거야. 지금 여기에서 본전 심리가 강해졌기 때문에 올라오면 파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돌파를 했을 때는 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돈이 많이 들어간. 지금 이 4개는 전부 다 돈이 많이 들어가요. 예. 돈이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뭐죠? 이건 곧 체력이다. 그래서 이런 매물대를 돌파하는 이런 지점. 예. 52주 신고가면 더 좋겠죠. 근데 요즘 52주 신고가를 만드는 종목이 거의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런 그 전 고점을 돌파하는 요런 라인에서 보시면 되겠다. 종목으로 볼게요. 종목으로 보시면 요게 15%짜리 양봉이거든요. 이 캔들이. 근데 이 핑크색 선이 5일선이에요. 5일선. 이걸 돌파를 하는 순간 매수를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가 전고점이잖아요. 이게 여기에서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거의 뭐 횡보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예, 횡보 구간이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가 고점이고 여기에서는 돌파를 못해요. 이 고점을. 예, 고점을 돌파를 못하는데 요 캔들에서 하는 거예요. 요 캔들. 요 15%짜리 양봉 캔들에서. 이 돌파하는 지점이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자, 오늘 이게 만들어질 때 단기 트레이딩이 되겠네요. 장중 단타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종가 매매도 가능한 거예요. 이런 거는 5일선 매매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나서 다음날 상한가를 갑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또 5일선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고점을 어디로 봐야 되냐면 여기로 봐야겠죠. 여기. 우리는 캔들 5개만 보면 돼요. 예. 5개 중에 고점 돌파하는 라인. 5일선을 또 돌파해. 그럼 여기도 매수 타점이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5일선에 주가가 닿을 때마다 매수를 해주시는 거예요. 닿을 때마다. 지금 보시면 5일선 닿을 때마다 수익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이 또 조만간 나올 겁니다. 계속적으로. 이런 종목들은 계속 나와요. 시장에는. 그리고 요것도 여기가 이제 신고가였거든요. 그러니까 매물대죠. 매물대. 이 매물대를 여기서 돌파를 하는 거예요. 여기 돌파를 하는데 5일선도 돌파를 했고 이 캔들이 그리고 전 고점인 요 매물대도 마음이 삐뚤어졌네. 이게 일자로 안 그려지네. 예, 돌파를 하면서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종목 가지고서 계속 추적을 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도 5일선 닿으면 수익이에요. 윗꼬리 여기서 5일선. 계속적으로 이 종목 갖고 계속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따라가면서 한 종목 가지고 그런 매매가 지금 가장 손실폭을 줄일 수 있는 매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지금 고점을 돌파를 못하다가 여기에서 고점 돌파하면서 5일선 위로 올라오죠. 그리고 닿을 때마다 매수하시는 거죠. 그죠? 이렇게 안 닿았을 때는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는데 어느 정도 트레이딩이 익숙해지면 또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5일선 매매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제가 뭐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이 더 많아요. 또 디테일한 내용이 많은데 방송 시간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리고 만약에 지금 시장이 너무 어려우시고 어떤 종목 매수하셔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잠시 후에 히든 종목 오픈할 테니까 그거 참여하셔서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5일선 매매 만나봤습니다. 참 어려운 시장 안에서도 당장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기법만 선별해서 오셨는데요. 이어지는 주식 성공백서 제3장에서는요. 이러한 5일선 매매 기법에 딱 적합한 종목 골라오셨으니까요. 꼭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사실 명쾌하게 기법 설명해 주셨지만요. 전문가님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물리지 않는 진단 전략까지 커뮤니티에서 매일매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끝까지 함께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또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큰 화면으로도 보여드릴게요. 제3장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혼란스러운 우리 시장이지만요.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만 쏙쏙 뽑아 오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전문가님, 뭐 네. 공매도도 시작했겠다. 네. 또 오늘 증시도 빠진다고 네. 좀 기운 빠져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네. 조금 더 힘내서 좋은 종목 골라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어떤 종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히든 종목은 2차 전지 관련 종목이에요. 사실 오늘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많이 빠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를 좀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2차 전지가 안 좋다 하는데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북미에다가 생산시설 계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어요. 지금 LG 에너지 엔솔 같은 LG 엔솔 같은 경우는 지금 10조 원 넘게 지금 공장 건설을 해놓은 상태고요. 삼성 SDI도 마찬가지예요. SK온도 마찬가지고 지금 북미에 지금 생산시설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만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다. 이미 동사 같은 경우는 미국과 폴란드, 유럽이죠. 유럽과 미국의 생산 기지를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고 그 기지마저도 지금 확장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북미도 생산시설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차세대 도전제, CNT 도전제가 2차 전지의 핵심 도전제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 시장도 본격적으로 지금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뭔지. 자, 이게 지금 우리가 방금 공부했던 이 5일선을 지금 추종하는 그런 매매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되려 떨어져서 이게 음봉이 나오고 여기까지 단다. 그러면 더 좋은 매수 타점이 되겠죠. 이거는 종가 베팅 종목입니다. 오늘 종가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시장이 좀 어렵기 때문에 뭐 상승보다는 하락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땡큐죠. 더 우리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종목 함께 하셔서 오늘 크게 빠졌던 2차 전지 종목들이 내일은 아마 반등해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오늘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추세상에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배웠듯이 고점이 여기잖아요. 여기. 요거 돌파하면 바로 또 실에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종가 베팅으로 유효하니까 함께 참여하셔서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우려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은 오히려 이 중요성을 누누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만큼 급등하게 되면 오늘 방송이 좀 성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 전문가님이 준비해주신 이 히든 종목, 전문가님의 커뮤니티에서만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하단으로 서둘러 들어오셔서 종가 베팅도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전문가님은 보내드리도록 할 테고요. 저희는 오늘의 주식 성공 백서 만나보겠습니다. 제1장 성공 종목에서는 흥구석유, 모비데이즈, 에코프로 만나봤습니다.
다음으로 제2장 성공투자 백서에서는 직장인을 위한 단순한 매매, 5일선 매매 기법 배워봤고요.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은 차세대 CNT 도전제 시장에 본격 진출하는 종목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최창림 전문가님과 함께했던 한 시간이었습니다. 3월도 참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도 꿀팁들 잘 담아가셔서 확실한 성공 매매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